임진왜란이 끝나고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청도골 마을에는 굶주림과 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대장장이 이춘복은 병든 아들 석동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숨이 힘들어요. 11살 석동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약재도 다 떨어졌고 춘복은 밤마다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대문 앞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춘복이 벌떡 일어나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 한 여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노란 장삼을 입은 맹인 노파였습니다. 눈은 하얗게 멀어 있었고 입가에는 핏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손은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춘복이 노파를 흔들자 노파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오.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지만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이상한 붉은 돌조각을 춘복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돌은 따뜻했고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붉은 기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부상 입은 노파를 보지 못했느냐? 그 여인은 국법을 어긴 자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군졸 3명이 마을을 누비며 소리쳤습니다. 춘복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파는 쫓기는 자다. 지금 숨겨주면 나도 죄인이 된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석동이 또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으흑 흑 숨이 끊어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춘복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와달라는 사람을 외면하면 하늘이 내 아들도 외면하겠지. 그는 노파를 조심스럽게 들쳐 업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파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춘복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대장 최방도가 춘복의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방도는 춘복보다 5살 위였고 마을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춘복이 저놈 또 뭔가 숨기는군. 방도는 춘복의 집 불빛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춘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면서도 남을 돕는 그 행동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춘복은 노파를 방에 눕히고 남은 약재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고열에 시달리며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노파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첫째 산기슭 묘지 바위 밑을 보시오. 춘복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둘째 여름 홍수가 닥치면 무쇠솥을 묻으시오. 노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소? 춘복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노파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축 늘어지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춘복은 밤새 노파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이틀 무렵 노파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춘복은 다음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노파의 시신을 마을 입구 바위 아래에 묻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붉은 돌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돌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돌에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하다. 집으로 돌아온 춘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석동이 깊은 숨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숨이 편해졌어요. 춘복은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파가 죽은 순간부터 아이가 살아나고 있다. 춘복은 그날부터 노파가 남긴 3마디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붉은 돌조각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춘복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기슭 묘지 바위 밑을 보라 노파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허튼 소리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석동이 기적처럼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말에는 분명 뜻이 있었습니다. 춘복은 삽과 등불을 챙겨 산기슭 묘지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각이라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뺨을 스쳤습니다. 산기슭 묘지는 전쟁 때 급하게 사람들을 묻었던 곳이었습니다. 봉분도 제대로 없는 초라한 무덤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두려워했습니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느니 사람 그림자가 스친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춘복은 노파가 말한 바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묘지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자 언덕 끝에 큼지막한 회색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겠지 그는 바위 주변을 살폈습니다. 풀이 무성했고 흙은 오래 건드려지지 않은 듯 단단했습니다. 춘복은 삽을 꽂고 천천히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딱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복은 손으로 흙을 털어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상자는 거칠게 조각돼 있었고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붉은 기호가 새겨진 청동부적. 노파가 쥐고 있던 돌과 똑같은 기호였습니다. 둘째, 인걸불처럼 시뻘건 돌조각. 손에 쥐자 미세한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셋째, 조그맣게 접힌 낡은 문서. 춘복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조심스러운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반드시 숨을 죽이고 움직일 것. 드러내어 보이면 모든 것이 끊어진다. 원한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나고 끝도 사람으로 인해 온다. 춘복은 문서를 읽고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군졸에게 쫓기던 노파, 피 묻은 옷, 이상한 돌, 그리고 이 경고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춘복은 재빨리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춘복이 돌아보니 최방도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칼집을 차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방도는 천천히 다가와 파헤쳐진 흙을 살폈습니다. 흙이 뒤집혀 있군. 뭘 찾았소? 춘복은 상자를 더 깊이 품에 감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럼 그 품에 든 건 뭐요? 방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방도는 춘복을 오래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춘복이 너 뭔가 숨기는 거 아니냐? 어젯밤에도 이상했어. 군졸들이 왔을 때도 수상했고. 춘복은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방도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도가 날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집으로 돌아온 춘복은 상자를 마루 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바닥판을 드러내고 흙을 파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판을 덮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석동이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석동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데도 안 갔다. 잘 자거라. 춘복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린 건 분명 저 노파의 은혜다. 나는 반드시 노파의 말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춘복은 결심했습니다. 노파가 남긴 2번째 말도 반드시 따르겠다고. 여름 홍수가 닥치면 무쇠솥을 묻으시오. 그 말의 뜻을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춘복은 믿기로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10기가 넘는 말이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나오시오. 선두의 군졸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눈빛은 매섭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사라진 여인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여인은 국법을 어기고 나라의 물건을 훔친 자다. 반드시 찾아내겠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고 서로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춘복은 작업터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방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장날이 군졸 대장이 방도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며칠 전 밤 상기승 묘지 근처가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춘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도가 결국 말하는군. 확실하냐? 예.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새벽에 흙이 뒤집혀 있었고 발자국도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방도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대장장이 이춘복이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군졸 대장은 표정을 굳히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집집마다 수색하라. 군졸들이 흩어져 집마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은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침내 2명의 군졸이 춘복의 집 앞에 섰습니다. 쿵쿵쿵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춘복, 나오시오. 춘복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밤 부상 입은 늙은 여자를 보지 못했느냐? 춘복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확실하냐? 내 집 근처에서 핏자국이 발견됐다는 정보가 있다. 춘복의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군졸들이 작업터와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장을 들어보고 항아리를 열어보고 짚을 뒤집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석동이 극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흐어. 군졸 하나가 방으로 들어가 석동을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백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군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든 아이 하나 돌보기도 바쁜 놈이 뭘 숨기겠나? 다른 군졸이 동의했습니다. 그러게, 이 집은 아무것도 없다. 군졸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춘복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방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장날이, 저는 분명히 그놈이 수상하다고 봅니다. 증거가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만 군졸 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지켜보도록 하라. 그 노파가 들고 있던 물건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중대한 물건이다. 만약 그것을 숨긴 자가 있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춘복은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등골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군졸들은 마을을 계속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였고 천둥이 쿵쿵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춘복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름 홍수 무쇠솥을 묻으라고 했지. 노파가 남긴 2번째 예언. 이제 그것을 실행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청도골의 하천은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밤새 쏟아진 비로 제 방이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제 방 아래 농가 몇 곳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허겁지겁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군졸들도 일부는 물을 피해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춘복은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작업터로 가서 커다란 무쇠솥을 꺼냈습니다. 몇 해 전 정성껏 만들어 두었지만 너무 무거워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던 솥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들기조차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이 큰 걸 대체 어디다 묻으라는 말이었을까? 춘복은 끙끙거리며 솥을 밧줄로 묶어 끌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가 있거라. 제가 도와드릴게요. 석동이 다가왔지만 춘복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넌 아직 몸이 약해. 안에 들어가 있어. 춘복은 혼자서 무쇠솥을 끌고 산기슭 아래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마을 사람들이 용소라 부르는 샘터였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을 무서워했습니다. 깊은 물이 고여 있고 바위 틈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복은 그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이 바위 밑으로 스며들어 나오는 맑은 샘이었습니다. 무쇠솥을 샘터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춘복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제 이걸 묻어야 하는데 삽을 들고 주변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흙은 무겁고 끈적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춘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자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쇠솥을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텅 하고 묘한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춘복은 깜짝 놀라 솥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기에는 녹슨 철제 뚜껑 같은 것이 묻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금속판이었고 가장자리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춘복은 망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찌익 소리를 내며 뚜껑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뚜껑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땅속 통로가 있었습니다. 춘복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노파가 말한 게 이것이었나? 등불을 챙겨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좁았지만 사람 하나가 걸어갈 만했습니다. 몇 걸음 내려가자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동굴처럼 생긴 공간이었고 천장은 약 2길쯤 높았습니다. 벽면에는 붉은 천 조각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금속 도장, 예책자, 그리고 봉인된 상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대체 춘복은 떨리는 손으로 봉인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서적들과 오래된 지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청의 인장도 보였습니다. 인장에는 선조어 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국고? 춘복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파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어. 이 사람은 나라의 비밀을 지키던 사람이었던 거야. 노파가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돌조각을 맡기고 이 장소를 지키게 하려 했던 이유를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춘복은 다른 상자들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금괴는 없었지만 나라의 기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쟁 중 숨겨둔 것들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춘복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최방도가 서 있었습니다. 춘복이 이게 대체 뭐냐? 방도의 눈은 크게 벌어져 있었고 입은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춘복을 몰래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방도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자들을 보자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욕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대체 얼마짜린데? 방도는 상자 하나를 열어 인장을 꺼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인장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거야.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거라고. 춘복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도야, 이건 나라의 것이다. 절대 손 떼면 안 돼. 방도가 비웃었습니다. 나라가 우리한테 뭘 해줬냐? 전쟁 때 우리 가족이 굶어 죽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내 아들 석동이도 죽어가고 있잖아. 이건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거야. 춘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숨겨야 해. 우리가 가지면 우리 모두 죽는다. 방도가 춘복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럼 너만 갖겠다는 거냐? 혼자 다 먹겠다는 거냐? 춘복은 방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신 차려.
욕심은 사람을 망친다고. 내가 이걸 가지는 순간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우리 가족도 다 죽는다고. 그 말에 방도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춘복의 눈빛이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넌 정말 안 가지겠다는 거냐?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내 아들이 살아났잖아. 이것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겠냐? 방도는 한참을 춘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춘복은 그날 밤 혼자 돌아와 입구를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무쇠솥도 원래 자리에 놓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도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며칠이 흘렀습니다. 청도골은 장맛비가 그치며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군졸들도 수색 범위를 넓히며 마을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긴장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춘복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평소처럼 대장간에서 일했고 저녁이면 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석동의 병은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완전히 돌았고 기침도 거의 멈췄습니다. 밥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정말 괜찮아요. 완전히 나은 것 같아요. 춘복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춘복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노파님이 남긴 예언 2개는 이뤄졌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도적이다. 도적이 나타났다. 금으로 된 인장을 팔려고 했다더라. 관청의 물건이라고 하던데. 춘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작업터를 나와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도가 결국 춘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아까 어떤 남자가 금 인장을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니 관청 도장이 찍혀 있더군요. 그래서 거절했더니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 어디로 갔소? 춘복이 물었습니다. 북쪽 산으로 갔습니다. 춘복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군졸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마을 전체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국고 도둑이 이 마을에서 나타났다. 누구도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 군졸 대장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찾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마을 뒤편 오두막에 숨어 있습니다. 군졸들이 달려갔습니다. 춘복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방도는 마을 뒤편에 버려진 오두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금속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방도를 끌어냈습니다. 이게 내 몫이었는데 나는 그냥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야. 방도는 울부짖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고 입에서는 횡설수설이 나왔습니다. 욕망이 그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군졸 대장이 물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얻었느냐? 당장 대답하라. 방도는 넋나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춘복이 그가 먼저 알았소. 저는 그냥.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방도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춘복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노파가 남긴 마지막 말의 의미를.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소. 이것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욕심 앞에서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핏줄도 친구도 가까운 사람도 욕심 앞에서는 모두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춘복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방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막지 못했구나. 그날 밤 군졸 넷이 춘복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춘복, 너를 굽고 도난 혐의로 체포한다. 춘복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석동은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얼굴은 밝았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걱정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그 미소가 춘복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이 아이는 다시 혼자가 된다. 이제야 건강을 되찾았는데 춘복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잠깐만 시간을 주시오. 군졸들이 의아해하며 춘복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졸 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군졸 대장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거짓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박할 것이다. 춘복은 석동을 꼭 안았습니다. 석동아, 아버지 잠깐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조심하세요. 춘복은 군졸들을 이끌고 산기슭의 샘터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따라왔습니다. 무쇠솥 아래 뭔가 있다더라. 국보가 숨겨져 있다지? 이춘복이 정말 도둑이었나?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샘터에 도착한 춘복은 무쇠솥을 밀어냈습니다. 흙더미를 걷어내고 철제 뚜껑을 드러냈습니다. 군졸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춘복이 등불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군졸들이 긴장한 눈빛으로 뒤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입구에 모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땅속 공간에 들어선 군졸 대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붉은 천, 봉인된 상자, 관청 인장, 옛 문서들 모든 것이 명백한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 군졸 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복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한 노파가 제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군졸들께서 찾으시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죽기 직전 이상한 돌을 제게 맡기셨고 3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춘복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첫째, 산기슭 바위 밑을 보라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얻었습니다. 둘째, 무쇠솥을 묻으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따랐고 이 비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셋째,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군졸 대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욕심 앞에서는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군졸 대장은 상자를 하나 열어 문서들을 꺼내 살폈습니다. 그 중에는 실종됐던 왕실의 밀서도 있었습니다. 이건 선조 대왕께서 전란 중에 숨기셨던 기밀이다. 수년째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대장은 춘복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낸 거냐? 춘복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키라 해서 지켰습니다. 노파님께서 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아이가 그분이 돌아가신 순간부터 살아났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군졸 대장은 한참을 춘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는 나라를 지킨 것이오. 며칠 뒤 군졸들은 모든 상자를 신중하게 본영으로 이송했습니다. 춘복은 신문을 받았지만 모든 경위를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거짓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여겼습니다. 전란 중 사라진 기밀 문서들이 모두 온전히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관리가 직접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춘복에게 전한다.
조정에서는 그대의 충성을 높이 평가하여 관청 대장장이 직을 맡기며 작은 벼슬을 내리노라. 마을 사람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난한 대장장이었던 춘복이 벼슬아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춘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관직은 사양하겠습니다. 관리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는 큰 영광인데 저는 이 마을에서 아들과 함께 대장장이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진정 원하는 삶입니다. 관리는 한참을 춘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노라. 그날 저녁 춘복은 샘터 앞에 홀로 섰습니다. 무쇠솥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고 입구는 완전히 봉인됐습니다. 군졸들이 나라의 기밀이 다시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봉인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춘복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복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정담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노란 장삼, 흐릿한 눈동자, 주름진 얼굴. 스스님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정담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몸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춘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담이 천천히 걸어와 샘터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세 가지 말을 모두 지킬지 시험한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첫째와 둘째는 따르지만 셋째에서 실패합니다.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방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정담이 말했습니다. 첫째, 산기슭 바위 밑을 보라 했습니다. 당신은 보물을 발견했지요. 많은 이들이 그 보물을 보고 욕심을 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숨겼습니다. 정담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둘째, 무쇠솥을 묻으라 했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따라 나라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담은 춘복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다 했습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망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춘복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방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다른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정담이 품에서 붉은 돌조각과 청동부적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신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보고 욕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정담은 돌조각을 춘복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복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필요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아들, 평온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삶.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정담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큰 보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요. 정담은 천천히 걸어 안개 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선한 자는 세상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세상이 선을 기억하게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질 것입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꿈이었던 것처럼, 마치 바람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춘복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담 스님. 조선 선조 40년. 청독골은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고 샘터에는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춘복은 마을에 남아 대장장이로 살았습니다. 관직을 마다한 그를 사람들은 더욱 존경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연장을 만들고 솥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공짜로 일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들 석동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아버지에게
본격적으로 대장장이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힘들어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16이 되던 해에는 혼자서 작은 솥 하나를 완성해냈습니다. 모양은 조금 삐뚤었지만 튼튼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춘복은 그 솥을 보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잘했다, 석동아. 솥을 만드는 일은 쇠를 다루는 게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을 담는 일이지. 이 솥에는 내 정성이 가득 담겨 있구나. 석동은 그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왜 평생 이 일을 고집했는지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샘터 근처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누가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비석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품은 사람, 세상을 해치지 않으리. 사람들은 그 비석을 보고 지나갈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샘터에서 놀다가 그 문구를 따라 읽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 비석은 누가 세운 거예요? 글쎄다. 누가 세웠는지보단 왜 세웠는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춘복은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끔씩 안개 자욱한 이른 새벽이면 샘터 앞에 노란 옷을 입은 노파가 잠시 서 있는 걸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헛개비라 했고 누군가는 마을을 지키는 신령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춘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한 자는 세상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세상이 선을 기억하게 합니다. 정답 노파가 남긴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춘복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이웃 마을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 결국 보상받는다는 교훈으로 세월이 흘러 춘복이 나이 들어갈 무렵 어느 날 저녁 한 노인이 손자를 데리고 샘터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그 유명한 청도골이에요? 그렇단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지. 노인은 손자의 손을 잡고 비석 앞에 섰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병든 아이를 살리려 낯선 노파를 품은 대장장이가 있었단다. 그는 3가지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을 모두 통과해 나라를 지켰단다. 그 대장장이 이름이 뭐예요? 이춘복. 청도골에서 무쇠솥을 만들던 사람이지. 그는 벼슬을 마다하고 평생 이곳에서 대장장이로 살았단다. 그가 남긴 솥과 샘물, 그리고 이 비석은 지금도 이곳에 남아있단다. 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렇단다. 하지만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저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평범한 사람이었지. 그게 바로 진정한 훌륭함이란다. 그날 밤 손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깊은 산샘터에 노파가 미소 짓고 서 있는 모습을, 그 옆에는 대장장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고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미소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진실은 흐른다고, 선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정직한 삶은 언제나 보상받는다고, 그리고 청도골의 샘물은 오늘도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맑고 차가운 그 물처럼 춘복의 이야기도 세대를 넘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